중요 사건입니다. 이거 읽어야겠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 사칭 사기 사건입니다. 이거 많았잖아요. 아니 전 대통령 제가 사칭 사건 비자금 사칭 사건 쳐보니까 다 나와요. 엄청나요. 다 발로 나오죠. 뭐 이승만 대통령 아들부터 이강석 뭐 네. 그 사칭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칭, MB 뭐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요. 전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비자금 사칭이 다 나와요. 이게 워낙이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들이 어떤 비자금 같은 것도 만들 거라는 타당성 아니면 그랬을 거라는 거의 예측성 네. 신뢰성 이런 게 다 작용하는 것 같아. 그냥 이럴 수 있지. 그 사람들 정도면 비자금 백조 원 뭐 조 단위 천억 단위 뭐 이건 뭐 우습게 만들 수 있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사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다가 이게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접근할 때 이게 비자금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은밀히 할 때. 네. 그러니까 어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에 되게 적합한 어떻게 보면 그 항목이에요. 비자금.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이제 조성해 놨는데 그거를 이제 빼서 쓰는 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이거 곧 찾아올 테니까 너 찾은 돈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데 거기에 너 먼저 우선 선투자 좀 해. 그렇죠. 그래서 돈 들고 들어와서 투자한 거면 다 꼴깍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죠. 네. 이게 2012년도 사건인데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요. 이런 사건. 네. 뭐 김대중, 김영삼 뭐 전직 맞아. 대통령들 다 있어요. 다 나와요. 네, 찾아보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제 이거 선정한 이유가 2012년도 9월 달 사건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한번 볼만해요. 네. 요전번에 금강송 절도 사건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찰이 맨날 강력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장르별로 한 번씩 툭툭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절도 사건 한번 했는데 요번에는 사기 사건 한번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 좀 들어보시라고 선정을 했어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나는 사기 사건 누가 왜 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근데 막상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나도 다 확인해볼 거 다 확인해봤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나는 믿을만한 해서 한 거였는데 이게 사기였다. 맞아요. 우리가 믿을만한 게 뭐였고 어디서 분명히 의심 단계가 이제 꺾였는지 신뢰 단계로 넘어갔는지 한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그 투자를 해놓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꿈결 같이 살아요. 네. 조만간 자기는 이제 완전히 대박 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집을 몇 채 그리고 별장을 몇 채나 구입했다 뺐다 하고요. 해외여행을 뭐 어디를 가고 다 플랜을 세운대요. 이런 데 투자해놓고. 그리고 잔인한 게 드디어 들통이 나갖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죽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 사기 피해자들의 공통 현상인데 2012년 9월 달이니까 부산경찰청이에요. 네. 그때 신용선 그 부산청장이 있을 텐데 네. 금융범죄 수사대에다가 제보 전화가 하나 들어와요. 네. 그 대장은 심재훈 대장이라고 그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네. 그 제보 전화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제보 전화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서 사기를 당했다. 이거는 이제 뒤늦게 사기당한 거 알고 이제 신고한 거죠? 네. 이런 비자금에 관련된 소문들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다 너무 보니까 확인을 이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전화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수가 100조 원에 이른다. 100조 원. 네. 저 눈을 1조도 아니고 네. 100억도 아니고 100조. 전 개념도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머리. 전 교수님 사실 조 단위의 개념도 없고요. 이게 100억을 넘어간다는 것도 전 잘 개념이 안 쓰는데 만질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몰라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교수님 근데 우리 또 산수에 또 약하다고 나오겠죠. 네. 하여튼 100조 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말하기를 1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건
그렇게 얘기 나오는 순간 이거 여기저기서 빼먹은 게 규모가 적진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기쳤다고 그러면 푼돈은 사기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조 정도 떠들어대면서 하면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피해자 만나봐야 되죠. 그렇죠. 피해자 만났어요. 이 피해자 보니까 전기납품 수입 판매 업체 서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씨.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판매업체 사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좀 있나 봐요. 네, 융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사기를 친 거냐 그랬더니 나한테 법무사 현직 이씨. 네. 이씨입니다. 법무사는. 현직 법무사하고 전직 세무공무원 김씨. 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해서 사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사 이씨하고 전직 세무공무원 김씨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울산시 무거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네 찾아봤어요. 울산시 무거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업을 인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 프로젝트 그 책임자래요. 네네. 그 책임자인데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이거 있더라고요. 무거동 주상복합 아파트 뭐 이 시행계획은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프로젝트 책임자인데 5년 뒤에 그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1,500억의 이득이 생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가 투자한 거만큼 배당금을 준다. 그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투자금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한다 하면서 투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아파트죠? 이게 그냥 조그마한 아파트면 네. 속이 나냈겠죠. 이 규모가요 11,000평이래요. 크네요, 대단지네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연면적 같은 경우는 85,000평 정도. 와, 엄청나게 크네. 그 부지예요. 네. 지하 7층, 예. 지상 30에서 55층. 거대한 규모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프로젝트를 법무사하고 전직 세무공무원이 맡아서 네. 한다는 거예요. 그 네. 규모의 아파트를. 네. 그리고 거기에 네가 투자하면 그 아파트 타산을 맞춰보니까 그거 완성되면 1,500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투자한 것만큼 퍼센테이지로 1,500억에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지금 특히 초기에 당신이 우리랑 같이 하는 거니까 더 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물어봤겠지. 아파트 그 짓는데 총 얼마 들어가는데요? 네. 그럼 물어봤더니 그 6,500억 정도 들어가. 최소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6,500억 들어가는데 돈은 그럼 어디서 나서 하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해외에서 곧 들어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준비입니다. 그게 이제 비자금 같은데. 네. 비자금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조에 다다른데 일단 10조 원 먼저 들어올 거다. 뭐 곧 성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게 6,500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6,500억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할 건데요. 그랬더니 100조 중에 100조가 있어 비자금이 박 전 대통령이 그 숨겨둔 거 거기에서 얘기 다 끝나가지고 일단은 요번에 우리가 거기서 10조만 땡겨올 거야. 네. 그래서 그걸로 할 거야. 곧 다 돼.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 10조 원이 말이 10조 원이지 어떻게 끌어올 겁니까? 이게 지금 걸릴 때가 너무 많은데 국세청도 그러니까. 있고 들어올 때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니 국세청이랑 그 금감원 위에 윗선들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얘기 다 끝났다. 그리고 이게 내가 말을 못한 이유가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도 이게 그 공론화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얘기가 돼서 내가 지금 자금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지금 은밀히 작업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언론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이 자금 자체가 이게 비자금이기 때문에 뭐 널리 퍼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금이라.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서 씨는 또 질문을 합니다. 또. 네. 그 PF 대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할 때는? 그렇죠. 이게 PF가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큰 프로젝트를 줄 때는 이 사람들 사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주도 업체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수익성하고 현금 흐름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 사업성 봐가지고는 요거 대출해도 되겠다.
다 검토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자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좀 생산성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야. 네. 그러니까 서 씨가 PF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나 이게 100조 원 얘기가 웃겨 죽겠더라고. 네,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잠깐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우리가 그 통일부 복구 자금으로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그 복구 자금으로 100조 원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네. 그때 쓰려고. 네. 그게 박정희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그 100조 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들여오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PF 대출보다는 이렇게 비자금을 끌어와서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거 통일부 만들 때 우리가 다 해놓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100조 원은 나중엔 다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근데 그러면 이런 아파트 작업하고 있어. 100조 원이나 그냥 끌어들여갖고 눌러라 하지. 이게 피해자가 속으려니까 이런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프로젝트는 각 정부기관의 허가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먼저 10조 원이 먼저 들어오면 우리들한테 그 울산 무고동 프로젝트에 대한 그때 필요한 6,500억을 우선 대출하기로 얘기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솔깃했다는 이 서 씨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람은 4회분의 이상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이거 대놓고 들여올 수는 없으니까 싹 숨기고 이런 식으로 있기는 있어 보였던 모양이 서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비자금 분명히 있다고 봤나 봐. 교수님 법무사에다가 전직 세무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오시면 또 했어요. 서 씨가 나름대로. 이게 무슨 두 사람 법무사하고 전직 은행 직원이 무슨 끝발이 있어갖고 무슨 맞아요. 무슨 금감원이니 국세청이니 다 알아서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심했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여기서 쓱 들어옵니다. 지금 이 CC가 전직 세무사였는데 지금 어디서 근무하느냐? 월드뱅크에서 일을 한다. 김씨 전직 국세청 직원 김씨. 네. 이게 월드뱅크 소속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월드뱅크에서 일한다는 거죠? 네. 거기에 국회의원 이름을 딱 대면서 정권 실세 이 사람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8인의 모임을 만들었다. 그게 누구냐면 이의원인데 이 의원이 누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국회의원.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정권 실세. 이때가 그때잖아요. 정권 실세 8명 모임이 있는데 연합회가 있대요. 그 회장이래요. 네. 네. 월드뱅크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그 사람이 월드뱅크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 사람이 이상득 의원이 속해 있는 8인회 정권 실세 회의의 회장이래요. 이게 다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만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불가능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 8인이 다 각계 각 부처에 달리 다 놔준다. 재경부. 네, 금강원, 한국은행, 국세청. 다 여기만 통하면 다 끝나지 뭐. 그래서 여기서 또 한마디 합니다. 그 비자금이 어디냐? 스위스 UBS 은행에 있다는 거예요. 나 이게 자꾸 이거 쓰면서 USB가 생각나고 헷갈렸어요. UBS. 네네. UBS 은행에 보관 중이니까 비자금이 박 전 대통령 비자금 100조가 그거 들여오는 작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세들이 도와주면서. 이거 스위스 은행에다 또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능한 얘기들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 씨 입장에서는 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이고 현재 월드뱅크 근무하는 사람이 또 8인회하고도 모임을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스위스에 보관 중인 비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혹했던 것 같아요. 근데가 질문을 딱딱딱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딱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맞나 싶기도 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2개월 3개월 안에 홍콩을 통해서 20조 원 들어올 겁니다. 일단 스위스에 있는 100조 중에서 홍콩은행을 통해서 한 10조만 우선 가지고 와서 작업한다는 거죠? 네, 이게 다 들어오긴 힘드니까 우리 홍콩 거쳐서 올 거예요. 딱 이러니까 뭐가 다 아구가 맞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 잘하셨어.
그럴듯한데 확인은 다 불가능해. 네. 그죠? 어디 가서 확인할 거야? 이게 국회의원이 내가 그러면 이상득 씨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면 정권 시세 8인에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만날 수나 있어?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 가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이런 모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하더라도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본인이 스위스 UBS 은행에 가고 이런 거 있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홍콩에도 갈 수도 홍콩에 또 HSBC? 네. 뭐 있더라고 또 그게 헷갈리더라고. 근데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인데 다 그럴듯해. 그래서 하여튼 서 씨가 이게 또 욕심이에요. 욕심. 피해자도. 자, 그래서 이제 범행으로 갑시다. 범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슬금슬금 해갖고 세뇌된 거야. 네. 드디어 10조만 들어와도 어디야. 그래서 10조 들어온 데서 6,500억에 그거 지면은 1,500 떨어질 때 노나 먹고 10조 가져온 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100조까지 들어온다는데 거기서 나한테 떨어지는 부실액이 얼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뻑 가 있는 상태에 머리가. 네. 그런데 범행 이제 결국 피해를 당하는데 2010년 8월 12일 날이에요. 네. 그 법무사 하는 이 씨가 법무사는 이가야 이제 이때부터는 이가 이 시 안 붙여주는 놈들. 법무사는 이가가 이제 피해자 서 씨를 지가 운영한다는 금정구 부산 금정구 구서동 쪽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불러요. 네. 그 불러갖고 맞아 이제 PF 대출 일단 하는데 거기 대출하려면 항상 나오는 거 있지 경비. 우리가 초기 경비가 아직 안 들어와서 홍콩에서 아직 자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듯하게 막 이게 대출 경비 신청을 해야 되니까 1억 원이 부족한데 대출 경비, 대출 신청 경비가 1억 원이 필요하대. 네. 사장님, 지금 1억 원 우리 좀 융통 투자하세요. 네, 하시죠. 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서 또 지가 불렀어. 지가 법무사 이가 지가 불렀는데 그러면 내가 1억을 어디로 입금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입금하라고 그러면 의심했을 거야. 네. 월드뱅크 사장 김 씨 있잖아. 그 연합회 높은 사람들하고 하는 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월드뱅크 직원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그 사람이 프로젝트 그 사람이 작업하니까요. 네. 프로젝트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1억을 PF 대출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있구나. 그래서 돈 없으면 말지 말이야. 이 사람 자기 지인한테 그 자리에서 5천만 원 빌렸어요. 전화해가지고. 신용은 좋은 사람인가 봐, 서 씨가.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니까 지인한테 그 자리에서 5천만 원 빌려가지고 입제시키고 이 씨한테 입금시키고 김 씨한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또 다음 날 5천만 원을 입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져간 사람은 누구냐면 전직 세무공무원 월드뱅크 직원이라는 친구. 네. 그 친구한테 하여튼 1억 원이 입금됐어요. 네. 그 입금하라고 시킨 놈은 법무사 이가구.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억 투자했네. 네. 2달 후에 10월 14일입니다. 갑자기 이가가 법무사가 내가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갚을 테니까 저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미 한 배 탄 사람이니까 까짓 거 3천 주고받을 수 있지. 1억도 갔는데. 그래서 입금해줬어요. 네, 해줬습니다. 이게 수렁이에요. 그래서 수렁. 한 번 투자를 했잖아요. 이 사람을 믿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할 때 내가 지금 간게 1,000만 원인데 내가 100원 안 빌려줄 이유는 없거든. 그리고 자꾸 자기가 부정을 해. 저건 안전하다고. 맞아요. 내가 투자한 저 돈은 안전하니까 요 정도에 하면서 스스로 자꾸 부정하면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심리가 작용해요. 맞아요. 맞아요, 교수님.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또 이제 명분이 많아지네. 네,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8인 연합회 들으셨죠? 그 어른들한테 또 추석 왔으니까 추석 선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좀 대주시죠라고 하는데 이게 교수님 3억 원 맞아요? 맞아요. 와. 센 분들이잖아요. 센 분들이니까 어설프게 인사 못하니까 그 추석 선물 이런 거 등등 어른들한테 8인의 어른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거 경비 이런 거 씁시다. 나중에 다 당신한테 이거 이자 붙여져서 나가는 돈이니까 비자금만 들어오면 3억 원 정도 간 거예요. 그때마다 입금은 하여튼 월드뱅크라고 하는 이가 김가죠. 네네. 김가 계좌로 입금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네. 이거 쭉 지금 이 사람이 진술한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이거 얘기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 들어요? 사기다. 100% 사기죠 이거. 네. 자 수사 착수해야죠. 네. 그럼 일단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법무사 B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법무사를 저희 성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가. 이가가 이가를 일단 부릅니다. 불러야죠 이제. 네. 근데 이거 조사받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죠. 네. 사기꾼 조사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머리 빠개져요 진짜. 사기꾼 막 화도 나고. 네. 그래서 경제팀 직원들이 소환하는 것도 힘들다고. 아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화 통화를 일단 했나 봐요. 와주십사 하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경찰서 와주세요 했더니 이거 A한테 돈 받는 거 거래 우리 아무 문제 없다. 내가 PF 신청 받아서 그 경비 실제로 내가 1억 원 썼다. 거기 프로젝트 하는 데다가 이거 사기 그러니까 아니다. 실제 사업에 투자한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 이제 피해자가 실제 사업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내 통장에 들어왔어? 그거 실제 사업 추진하는 저 김가가 통장에 넣어줬고 그 사람이 지금 작업 중이야. 그 사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3천만 원은 뭐예요? 당신 개인적으로 빌린 거.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이게 저 서씨 피해자 서씨가 우리 회사 서씨가 전기 납품 네네.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좀 나 좀 도와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준다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내가 월급 비슷하게 받은 돈이에요 그거.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게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조사해봐지. 네, 그래서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딱 해봅니다. 예, 했어요. 1억 원을 빌려주려면 네. 1억 원이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럼요. 1억 원을 빌려주려면 서씨 입장에서도 뭔가 저 근거가 있고 그 좀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짬짬이 하니까 서씨 신경 쓰지 마. 자 봐봐. 우리가 지금 그 무거동 사업 하는지 안 하는지 봐봐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프로젝트 회사 만들어 놓은 거 2개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 그 자금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금들이. 그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통장도 보여줘요. 예금 납입 증명서 같은 거. 네. 그거 봤더니 1억 같은 건 있는 거예요. 1억 정도가. 네. 그러니까 적어도 1억 준다고 그래서 1억은 그걸로 받으면 되니까. 충분히 저 자금력이 있고 돈이 있는 그 회사니까 내 돈 1억 떼어먹질 않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1억 원을 빌려준 건데 그놈이 예금 납입 증명서 5천만 원짜리 2장 보여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 이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진짜 사기꾼?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자 분명히 그 통장에 5천 1억 있어 이게 2개가. 네네네. 그러면 내가 1억 빌려줘도 여기서 나중에 회수하면 되니까. 네. 맘놓고 빌려줬는데 그러면 그 5천짜리 그 두 개가 어떻게 만들었냐? 사채업자한테 예. 돈을 빌렸대요. 하루만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이자가 많으니까. 아마 그 다음날 이 사람한테 그 서씨한테 아마 1억 원 받을 생각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억 원 하루만 쓰는 조건으로 빌립시다라고 해가지고 그 1억 원 받는 거를 한 사람 5천만 원 이렇게. 그 4명이로 5천만 원 받고. 네. 사채업자가 이제 우리 정 PD가 사채업자라면 하루치 내가 이제 이자를 주고 1억을 빌리는 거야. 네. 근데 정 PD한테 입금 받을 때 나한테 5천. 네. 내 통장에. 또 김윤희한테 5천을 보내는 거야. 그럼 이제 2개 통장에 5천씩 들어온 건 들어와 있잖아. 네, 네. 그러면 들어오면 예금 납입 증명서는 받을 수 있어. 그걸 보여줘 이렇게 2개.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에 지금 자금 5천씩 해가지고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시 무고동을 주소로 해가지고 유령회사 같은 걸 설립해 놓은 거야. 그 회사로 5천 받은 거예요. 사채업자 유령업체. 그래가지고 이걸 프로젝트로 본 거야. 피해자 서씨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벌써 다 착수했다. 이제 PF도 곧 승인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 돈 곧 갚는다. 이렇게 하면서 1년 6개월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70여 차례 이 사람들이 요 돈을 요구해서 1억 8천을 빌려줬다고요. 자꾸 빠져나간 거야. 이런 명분은 얼마 더 투자해라. 이런 명분을 해라서 한 또 1억 8천. 근데 아마 아까 딱 3억 원 요구했던 거는 못 한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근데 이 그 법무사 하는 놈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법무사는 놈은 이미 사채빚이 15억 있는 놈이에요. 이런 놈이 사채업자, 그러니까 사채빚이 많으니까 사채업자를 좀 친교가 있었나 보지. 하루치기 이자 주고 빌렸다 도로 돌려주기를. 그러니까 사채업자 돈은 떼어먹을 생각 못한 거지. 15억 사채빚이 있고요. 신용불량자에다가 법무사는 이미 때려치운 상태였대요. 근데 그런 놈한테 완전히 당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신분도 그렇고요. 경제 상태도 그렇고 금융 내역 그 거래 내역 봐도 이 사람이 사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법무사는 항상 돈을 입금시키라고 할 때 월드뱅크 직원 김가한테 입금하라고 시켰잖아요. 네네. 그럼 김가 불러다 조사해야겠지 이제 김가. 그렇죠. 그래서 김가한테 이제 오십시오. 그래서 12월 11일부터 계속 요구를 합니다. 안 와요 이거. 네. 이놈들 잘 안 와요. 근데 전화는 되게 잘 받는데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기꾼들이 알아요. 전화마저 불통되면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 발부되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또박또박 받으면 체포영장 잘 안 나와요. 이게 사기꾼들이 그거 알아요. 맞습니다. 전화는 잘 받아요. 그러고 아이고 어떡하죠. 제가 오시라는 날짜에 큰일이 있는데 맨날 큰일 있죠. 그냥 주변에 바쁜 일, 중요한 일 그러면서 계속 핑계대면서 그 출석 안 하는 거예요. 전화는 받아요. 이거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일 때문에 지금 인천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아유 부산까지 내려가려면 저 너무 내가 하루를 다 잡아먹어야 되고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한 달 뒤에 가겠습니다. 일 그때 되면 바쁜다니까. 네, 그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건 아니고 한 달 뒤에 가겠다는데 이거 참 체포영장 발부받기도 더럽다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요. 이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리고 제가요. 자금 들어오거든요. 그 서 씨가 고소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네. 제가 서 씨한테 그 피해 금액 다 할 겁니다. 줘버릴게요, 내가. 네. 합의하고 나서 제가 깨끗하게 경찰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자금 그거하고는 별개로 외환공사에서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올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오면 그까지 그 서 씨 그 빌린 거 몇 푼 안 되는 거 싹 변제하고 내가 그거 처리하고 한 달 뒤에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열받았겠지 이 소리 듣고 이거 구인영장을 좀 발부받아야 되겠다. 네. 이거 강제로 안 데려오면 계속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 구인영장 발부받는다고 이제 그 통보를 해서 출석 요구를 했어요. 네. 당신 안 하면 강제로 끌어다가 조사할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 대답하더니 또 여전히 핑계대면서 불출석이 이게 시간이 꽤 갔겠죠. 네. 할 수 없이 진짜 체포영장을 신청해버렸어요. 실질적인 소재불명인 거예요 이건. 전화만 잘 받지. 그러고 그 사실을 고지한 거예요 이제. 당신 맨날 전화 받아서 곧 간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당신 장난치는 거야. 네. 안 오는 거 보니까 당신은 이거 우리가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어. 체포영장 신청하겠어 오늘.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이 새끼 5달 만에 출석을 합니다. 진짜 이 형사님도 계속 전화하는 거 짜증 엄청 성질나요. 이거 사기꾼 사건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3년 3월 6일까지 갑니다. 가면서 왔어요 이제 드디어. 저기 서 씨 상대로 사기 지금 벌인 거죠? 했더니 돈 받은 건 맞습니다. 돈 받은 건 인정. 근데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닙니다. 이거 정당한 투자금이에요, 투자금. 맞아, 투자금이래 끝까지. 네, 그러니까 무거동 그거 아파트 투자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100조, 네, 100조. 그 형사님, 100조는 진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진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게 너무 이게 장기 프로젝트라 보니까 지금 변제가 늦어지고 있는 거지 절대 사기 아닙니다. 이게 형사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럼 좋아 다른 거 다 치우고 100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고 그 입금한 거 있잖아요. 서 씨가 입금한 돈 네 통장으로 들어갔잖아. 너 그 돈 어쨌어?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 돈 어쨌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꾼들이 또 있죠. 새로운 인물. 새끼쳐. 네, 새로운 인물 나옵니다. D 회장. 회장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이건 A, B, C, D 할 때 D 회장이라고 합시다. 네, D 회장. 그 사람한테 돈 보냈어요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그럼 그 D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이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형사들이 하나 잡아오면 이놈이 여기다 되게 핑계대고 이거 잡아와서 그러면 얘한테 핑계대고 이제 D까지 왔어요. 봐요. 이가에서 김가로 갔다가 김가에서 이제 D 회장으로 왔어요.
그럼 이 뒤회장 누군데요? 뭔데요? 그 사람한테 왜 보냈는데 당신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백주원 프로젝트의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백주원 프로젝트.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 B 씨 계속 와.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실제로 4억 원을 송금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딱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들 이제 그 보니까 만난 것도 웃기더라고 이것들. 아, 나 진짜. 김가 이가 이것들이 만난 게 2010년 8월경이래요. 사기 일찌감치 준비했어요. 네. 지인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서로 만나갖고 PF 대출이니 뭐니 뭐 이런 거 떠들다가 이 법무사 하는 이가가 대출해줄 수 있는 곳 뭐 이런 거 등등 얘기하면서 내가 해줄 수 있지 내가 월드뱅크 있고 뭐 이러면서 이게 그 똥끼리 뭉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뭉친 거예요 이게. 똥끼리 뭉친. 응? 잠깐 웃으면 안 되는데. 상상하게 돼요. 이게 특히나 이제 이 김가 같은 놈 있잖아요. 네. 월드뱅크 근무한다는 놈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2002년도에 JP 모건이 UBS 은행 인수하고 있을 때 이 JP 모건이 아시아인 비밀 고객 명단을 요구한 적이 있었대요. 아 진짜 경제신문 많이 보나 보다. 그래서 JP 모건이 아시아인 비밀 고객 명단을 스위스 은행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었고 그때 본인이 월드뱅크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한국에 그 스위스 은행의 고액 예금 리스트 1번이 있더라. 그 리스트 1번이 누군지 이제 그게 박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인데 본인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백조원을 한 거예요. 그 1번이 누구냐면 노무현 정부 때 순천에서 사망한 사람이에요. 아 진짜 복잡하다. 그런데 그 계좌에 백조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한 사람인데 거기에 백조원이 있고 그 사람 리스트 1이다. 근데 그러면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돈 어떡하냐? 아들이 장속하지 않느냐? 그렇지. 근데 그 아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게 바로 이 D이다. D회장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홍콩도 가서 그 은행도 가서 확인하고 스위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금 들여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교수님 이 사람들이 스위스랑 홍콩 왔다 갔다 한 거 한번 조사해 보면 되지 않나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1번 리스트 순천에서 사망한 사람 그 사람의 아들 있잖아요. 네. 그 아들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D 회장. 네. 이 사람하고 출국을 했네요. 2010년도 10월달, 2011년도 9월달에 홍콩 2번 갔다 오고, 2012년도 6월달에 스위스 갔다 오고, 2012년도에 또 홍콩도 2번이나 갔다 오고. 그러니까 백주원 이름 가지고 있는 사망한 사람의 아들하고 D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홍콩하고 스위스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진짜 같기도 하죠. 얼핏 보면. 네. 아니 그러면 왜 홍콩 다녀왔냐라고 했더니 2012년도 거는. 네, 2012년도 거에 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제 한 번씩 다 물어봤겠죠. 왜 나갔다 왔냐 했더니 아니 그 서 씨가 자꾸만 돈을 내놔라 하니까 이게 이제 HSBC 그 홍콩은행에 그 우리가 예치돼 있는 금액 내가 우리가 찾으러 갔었다. 들여오려고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홍콩 그 HSBC에 있는 이 돈은 그냥 그 1번 같이 그 홍콩 간 사람 개인 돈이래요. 그렇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이때 이놈들이 막 제출한 거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이가 김가 그다음에 이 D 회장 이 사람들이 경찰에다가 이 백조원 프로젝트가 사실이라는 거 돈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 사실이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게 뭐냐면 막 사실관계 증명서라든지 막 240개 양도성 CD 넘버가 기재돼 있는 계좌 리스트 이거 경찰이 확인 순식간에 할 수도 없는 것들 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가고 막 이런 걸 막 하고 앞에다가 대회비 이렇게 탁 도장 써서 붙여가지고 사진 찍어서 막 경찰에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미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분명히 사기는 맞는데
이거 다 확인해. 다 확인해 봐야 되나? 막 대비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막 은행에 리스트만 가지고 은행에 줘야 한다고 은행에서 뭐 막 알려주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기 아니라고 뻗대니까 경찰 입장에서 답답하죠. 와. 그리고 막 이놈들 얘기하는 게 그 김가는 본인도 홍콩 HSBC 그 침사이추 지점이 있대요. 침사이추. 침사이추. 거기 그 홍콩에서 그 번화가 쪽이죠. 네네네. 침사이추 그 지점에 가서 그 아까 말했던 그 1번 리스트 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순천에서 죽었다는 사람.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차명으로 만들어 놓은 계좌가 있는 걸 지눈으로 분명히 확인까지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가서 그거 확인할 수도 없잖아. 근데다가 이게 다 확인할 길은 없는데 스위스, 홍콩 다 갔다 왔던 출국 기록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 갔다 오는 경비만 해도 얼만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사기극하려고 갔다 온 건가? 그거 하기엔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경찰도 찜찜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그러면 1번 리스트 아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백주원 유산 상속 명의를 받는 사람. 그렇죠. 그 아들 조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렵게 차였대요. 이 사람을. 이게 정말 어렵게 차였대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하겠는데 네. 이름 석자 가지고 지금 물어물어 찾는 거였는데요. 찾았더니 그 사람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몰라요. 그리고 나는 정계, 재계 이런 데 전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너 그 D 회장하고 스위스 갔다 오고 홍콩을 왔다리 갔다리 몇 번을 했잖아. 너 그럼 왜 갔는데? 그랬더니 뭐예요? 여행 갔다 왔대. 여행. 그 사람이 데리고 여행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찌끔찌끔 조사해서 알아낸 게 뭐였냐면 네. 아까 뭐 대회비가 찍혀 있는 그 CD 리스트 네. 뭐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김가 월드뱅크 근무한다고 했던 김가 요놈이 금융 브로커 사기꾼한테 그 메일로 받은 거예요. 메일로. 출처도 모르는 메일로 받아갖고 경찰에 제출한 거예요. 금융 브로커한테 받아갖고. 그러니까 경찰 이거 경찰 헷갈리게만 하는 거죠. 조사할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브로커한테 받은 그냥 걸 보여준 거죠.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이요. 경찰이 그런 근거를 막 갖다 들이대서 주면 경찰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확인하는 과정에 이미 지들은 도망갈 시간 충분히 벌을 수 있고 일단 먹어놓고 숨긴 다음에 교도소 가도 일정 부분 있다가 나오면 도로 챙기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우리가 B와 C는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B와 C가 D라는 사람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트 1까지 간 건데. 그럼 또 새끼 쳐서 D 회장도 조사해야지. 네, 그럼 D가 진짜 어떤 인물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은 홍콩에 있었다고 그러네요. 원래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더니 아까 1번 리스트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이 사건하고 조사. 관계 없어요. 그냥 네. 여행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은행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리고 이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용만 다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기치려고. 네.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다 끝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홍콩에 있는 그 HSBC 그 계좌에 돈이 있는지 여부 있잖아요. 네. 요거는 경찰이 어렵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면 우리 경찰에서 공문 보내면 그쪽 은행에서 안 알려줘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홍콩 경찰 주재관한테 공조수사 요청이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경찰이 홍콩 영사관에 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거기에서 홍콩 경찰한테 협조 요청해가지고 받았더니 공식적으로 그런 계좌 없음. 모든 건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거죠. 다 이가가 조작한 거다. 김가가 조작한 거다. 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D 사장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D 회장이죠. 5월 23일 날 D 회장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홍콩에 있는 사람 불러드렸어요. 네. 저 주도적 인물 아니에요. 저 이거 그 프로젝트 책임자 아닙니다. 이거 다 저 김가가 네, 월드뱅크 소속이라는 그 김가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100조 원 실체 없어요라고 하면서 자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이제 그 월드뱅크 직원이라는 그 전직 국세청 직원 그놈이 주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UBSG 저 스위스 UBSG 저 그 은행 뭐 거기도 갔었잖아요. 네. 저 리스트 1번 아들 데리고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 다 허구고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지도 알았는데도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도 나쁜 놈이에요. 그 뒤회장이라는 놈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A한테 얘기해줬으면 되죠. 그러면 근데 다 거짓말한 거죠. 저한테 계속 그 입금해준 사람인데. 근데 저는 이 B가 중간에 껴서 실행을 했는데 B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B도 이게 약간 피해자더라고요. 이 비자금에 대해서 자기도 믿고 있었는데 쥐도 믿었대요. 네, 근데 보니까 B도 비자금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 김가라는 놈 있죠? 네네. 월드뱅크 이놈이 기획하고 해서 다 만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고소 취소를 해요. 이 서 씨가 막 수사가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뜬금없이 서 씨가 오더니 없던 걸로 할래요. 고소 취소장을 딱 내요. 그래서 경찰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네네네. 이거 받았어요. 그러면서 수표를 한 장 딱 내밀어. 그거 봤더니 홍콩 달러 홍콩 수표예요. 네네. 560만 홍콩 달러 수표를 탁 받았다고. 이게 뭐냐면 D가 줬대요. D가. 다 받았어요. 나 이거 560만 달러면 이제 충분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560만 달러 수표가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잔고가 있을 때 수표 발행되죠. 네네. 근데 홍콩은 시스템이 다르답니다. 아니에요. 계좌만 개설이 되면 돈 금액은 얼마든지 적어서 발행할 수 있대요. 다만 들어오는 시간대에 그거 안 내면 박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홍콩 수표를 60만 달러 홍콩 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서 씨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서 씨는 그걸 믿고 이제 고소 취소를 한 거라서 경찰이 알려주죠. 아니야. 홍콩 수표는 달라요. 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액면가만 보고 받으시면 안 돼요 하고 알려줘서 사실은 이제 그 확인이 되죠. 실제로 그 홍콩 주재관 통해서 보니까 560만 달러 계좌 자체에 그 잔고는 빵이에요. 빵. 개설만 안 했어요. 개설만. 마지막까지 사기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와. 그래서 서 씨 또 당할 뻔했는데 네. 경찰이 확인해가지고 이제 결국 안 당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 법무사 네. 이가 네. 이가는 구속합니다. 네. 구속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이에요. 뭐 어쨌든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몰랐지만 이게 사기라는 건 알고 본인도 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B도 그러니까 이가도 구속을 하고요. 도주한 그 김가 네. 지명수배했어요. 이 새끼 도망갔어요. 월드뱅크 이놈 도망간 거예요. 그 출국 금지 요청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 회장이라는 사람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이 도망간 그 김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를 그놈을 잡아야지 알아서 일단은 불기소했고요. 네. 그 잡힐 때까지. 네. 그러면은 이 서 씨는 피해자 서 씨는 보상 받았나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 사기당한 게 9억 496만 310원. 근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빌려주고 가져가고 뜯어가고 이렇게 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1번에 걸쳐서 돈이 갔는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D 회장이라는 사람은 불기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김가가 도망가서 못 잡아서. 네. 그런데 아마 그 D 회장이라는 사람도 다른 경찰청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거 복잡하죠. 네. 사기 사건 막 해달라고 경제범죄 사건으로 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하고 소개해주세요 하고 올리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조사한 내용 들으시면 별 재미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구성이 너무 그러니까 웃겨요. 이게 웃겼다고 하면 안 되는데 피해자분은 진짜 10억 원 가까이 피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도처에서 사실 이렇게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내가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왜 그걸 믿냐고.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제한이 들어올까라는 부분을 그렇죠.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그리고
쉬쉬하게 하는 거. 이거 우리만 알아야 돼요. 그렇지. 그럼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해요. 이거 집 식구한테도 얘기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 불가한 것들은 진짜 돌다리가 10번, 뭐 100번이고 더 두들겨 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은행 그 전산 단말기처럼 보이는 화면을 사진을 찍어요. 그거를 컴퓨터 화면 사진 이렇게 탁 찍은 단말기를 찍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잔고가 엄청 많지. 맞아요. 막 200몇 개씩 돈이 막 있으니까 그런 걸 탁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려면 엄청 많네 이거. 이런데 이 정도 돈 많은데 내가 매덕 투자하는 거 이까짓 걸 아무것도 아니지. 나한테 기회를 준 게 고맙지. 근데 지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 맞아요. 그런 거 혹하니 믿고. 네. 그 다음에 은행 계좌만 수십 개 있는 거야 막. 이를테면 신한은행 뭐 A라는 거 뭐 무슨 은행 막 계좌가 쫙 깔려 있어. 그리고 뭐 위에 대회비하고 딱 찍은 거를 또 사진 촬영을 했어. 돈 많네. 그것도 믿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지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맞아요. 그 계좌를. 거기에다가 이게 보니까 이가라는 법무사 한 놈도 법률 지식이 좀 있죠. 네. 그 다음에 김가라는 놈이 전직 세무공무원에 월드뱅크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월드뱅크 거짓말이에요. 전직 세무공무원이다 보니까 주워 들은 거 법률 지식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 막 쓰면서 백조원 그 다음에 어른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또 금감원이 누구고 국세청장 걔가 내 사돈의 팔촌의 동생이고 김윤희는 그제 무슨 초등학교 다녔는데 내가 걔네 오빠하고 어쩌고 저쩌고 왜 그 필요 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적인 얘기 네, 막 네. 무지 잘하는 것처럼 네. 그런 얘기에 뻑가버린 거 이게. 맞아요. 그리고 확인도 못하는 그 단말기 찍은 그 화면 네. 이런 거에 이제 혹 가가지고 돈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거들을 슬쩍슬쩍만 보여주기만 하거든요. 이게 원래 진짜 확실한 거면은 뭐 복사본이라도 나눠주거나 뭐 사실 이렇게 증거들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보여주기만 하고 훅훅훅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건데 당해요 그렇게. 이게 비자금이 언제적 비자금이 아휴. 뭐 조사 보다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이거 사기 당한 네. 사람들. 제가 어떤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외국에도 많아요. 중국에서는 어느 나라 청나라 공주 사칭해가지고 그냥 일반 아줌마였대요. 근데 그 사람들 그 호텔에 딱 불러가지고 막 그 옛날 그 골동품 같은 거 보여주면서 우리가 청나라의 그 비자금 있잖아요. 그 금강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겠다 해가지고 돈 투자 받아서 진짜 엄청나게 끌어모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수법은요. 내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미뤄요. 네. 옆 사람은 또 조사하러 경찰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옆 사람한테 미뤄요. 그런데 수사관도 지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때마다 이들이 경찰이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막 증거로 제시를 해요. 그럼 그거 확인하는 과정에 세월이 쭉 흘러요. 그리고 경찰도 지쳐요. 또 그 다음 사람으로 미루면 그놈한테 가면 그놈도 어렵게 연락해서 만나갖고 조사하려고 그러면 쭉 진술하고 난 다음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하면서 막 갖다 자료를 줘요. 그럼 또 경찰 그거 다 확인해야 돼요. 계좌 하나까지 다 까야 되고. 이번 경우처럼 무슨 스위스 은행, 홍콩 은행 계좌를 막 들이대면 경찰이 바로 조회가 안 되잖아요. 이걸 당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 연결해서 미루면서. 이런 식의 이제 수법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전직 대통령 비자금 얘기하는 순간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 새끼 사기꾼이니까.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그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아까 교수님 얘기했을 때 니네들이 욕심이 있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죄의식도 없기 때문에 되게 거짓말도 되게 능숙하게 하고요. 이래서 재범이라든지 계속 피해자를 노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탐색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돈 욕심이 있고 돈 좀 가지고 있고 뭔가 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계속 삼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띄엄띄엄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이 의심할 만하면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의심할 만하면 계속하고 처음부터 돈 얘기 꺼내지 않아요. 플랜 A, B, C, D, E 이 정도 한 5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얘들한테는.
그리고 친분 관계부터 일단 쌓고 나서 조금씩 접근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기꾼은 10년 가까이를 공을 들여가지고 그 사기를 치기도 하거든요. 아, 이것도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네. 적어도 2, 3년씩 준비해요, 이 사기치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제시되는 건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비자금 갭벽다구 같은 소리고 그건 믿으면 안 되고요. 네. 그건 얘기할 것도 무작정 사기꾼이에요, 이건. 그리고 자신만 알고 있으라는 거 있잖아. 내밀하게 이거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은밀히 하는 거야. 너는 선택받은 자야. 내가 껴주는 거. 이 얘기하면 무작정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누구 국회의원, 누구 이렇게 인맥 엄청나게 파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직업이 내가 법무사고 내가 세무서에 국세청 직원이었다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아, 절대 아니에요. 네네. 우리 오늘 많은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잘 하셔야 될 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 받아야 돼요. 맞아요. 아니면 그것도 불안하면 돈이 액수가 많으면 그 사람 데리고 빌려주는 사람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으세요. 공증을 받아버리면 민사재판을 진행할 필요 없이 바로 재산 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을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 그 판결문에 의거해서 그 사람 재산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공증을 해버리면 법원의 재판, 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그 사람 재산 압류할 수 있으니까 돈 빌려줄 때는 공증해버리는 게.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하면서 변호사 앞에서 채권 차용증 받으면 그 돈 많이 안 받아요. 그거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꾼들하고 어떤 거 할 때 빌려주는 것과 투자하는 것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교수님.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모래성 같은 사업을 실제로 이놈들이 하고 있어. 근데 크게 포장해갖고 내실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투자를 받았어. 그때 투자금으로 줬는데 요거 고의로 뻥 터뜨리고 투자금 들어간 것만 지들이 싹 나눠 먹으면 이건 사기로 걸지도 못해요. 이건 투자니까.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투자로 가면 안 되고요. 차용으로 가야 돼요. 빌려주는 걸로. 그게 맞고요.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번 경우처럼 허상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투자하는 걸로 돈을 받았으면 아예 자체가 투자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사기예요, 그 자체는. 근데 대체로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모래성 같은 거,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 곧 터질 거, 요거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다가 투자라고 자꾸 시켜갖고 돈을 투자하면서 그거 빼먹고 요건 그냥 쓰러뜨려요. 그러면 이 돈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투자거든요. 네. 투자라는 건 뭐예요? 이득이 나면 이득금을 더 가져오고 손해가 나도 감수한다는 개념이 투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수님 이거 근데 이 수사 이렇게 번잡한 수사 진짜 고난의 수사 어느 팀에서 한 겁니까? 이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고생은 뒤지게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 사기 사건 같은 거는 우리 방송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재미도 없을 뿐더러 좀 그래요. 이게 부산청 아까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 심재훈 대장이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박이철 팀장, 그다음에 김인태, 최홍석, 이도경 형사가 죽어라고 고생했던 사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 비자금 100조 사건 하면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 당해요. 사기당하는 분들은. 여러분 액수가 크든 적든 사기는 돈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주의하고 경계해서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지만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셨어. 그 좋은 기회를 내 사돈의 팔촌한테 쓰지 골봤다고 생판 모르는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까? 내가 100조 원 그걸 가져와가지고 쓸 수 있을 기회가 있다면 나는 우리 사돈의 팔촌 정 PD까지는 써주겠어. 그거 끌어들여가지고 거기 하겠어. 미쳤다고 생판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한테 100조 원 프로젝트 얘기하고 그 이득금을 주려고 애를 씁니까? 맞습니다. 내가 선택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왜 끼겠어요? 호구 잡는 거지. 오늘
많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호구가 아니었는지. 야, 근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한테 투자하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투자하라고 돈이 있어야지 하지. 잠깐만 제 표정과 이거 편집해 주실 거죠? 나 표정 투자하라고 하겠어. 100조 원 같은 거 얘기해봐야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지랄하고 있네. 그러지. 이 새끼 이거 장난하나. 그렇죠. 전 똑똑해서 안 속는 겁니다. 너 프로파일러 맛 좀 볼래 이 새끼야? 네. PF 대출이 아니라 푸파 대출 한번 받아볼 때야. 물샤대기 한 10대. 그러네. PF 푸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네. 오늘 교수님. 네. 뭐 주의하시라고 한번 선정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